자, 이번에는 오늘 추모 행사를 주관하시고 마련해주신 추모위 위원장 우리 황우여 전 부총리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조금 지연되고 또 매끄럽지 못했던 거는 이 대회장이 미숙해서 그런 거니 널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엄숙한 한 마음으로 오늘 추모제를 끝까지 잘 우리가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오늘 추모 행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 또 스님 또 그리고 사계 여러 어른들께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 희생 유가족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와 같이 자리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또 피해자분들도 지금 아픔을 간직한 채 이곳에 와 계신데 저희들이 다 존경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후로 국내에 감염이 확산되어 국가 전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가하였습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만 보아도 3,40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023년 8월 말 현재 36,700여 명이 유명을 달리하셨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48만 명의 백신 부작용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2,600분은 사망하셨고 1만 8천여 명은 백신 부작용 증세로 생업에 종사하시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고통 중에 계십니다. 정부가 초기 대처를 보다 신속히 보다 철저히 하였던들 보다 철저한 방역에 임하고 백신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면 오늘의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유가족과 피해자들 아니 우리 모두가 심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들은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 강제로 격리되었고 사망자의 임종과 또 화장 과정까지 지켜볼 수 없었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였으며 백신 부작용 사망자들께서도 백신 안정성을 의심 없이 믿은 탓에 지금까지도 사망 원인조차 명백히 밝히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무거운 마음으로 떠난 분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코로나 백신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 여러 단체가 특히 코로나 백신 유가족 피해자 단체들이 이념을 초월한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이 담긴 후원으로 희생자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코로나 백신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와 추모 음악회를 이와 같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호소할 데를 찾지 못한 유가족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주는 바라건대 국민을 섬기는 책임있고 공정한 정부로서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피해자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원망과
회한을 모두 녹여내어서 모든 것을 우리 자신까지도 서로 용서하고 품으면서 다시는 이러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 원인과 과정을 끝까지 밝혀내고 법적, 정체적 결말을 분명히 하고도 슬기롭게 잘 매듭지어야 한다는 피해를 피한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임무를 다하겠다고 엄숙히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들의 천국에서의 삶에 평화와 안녕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특별히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이 느껴지는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황우여 전 부총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희생된 우리 피해자들과 또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요. 인사 말씀을 들으시면서 벌써부터 눈시울을 붉히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좀 큰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빈 추모사도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님께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뜻깊은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한 걸음에 달려주셨거든요. 추모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재 국회의원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국회에서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라서요. 좀 늦게 왔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함께 코로나19 코로나 백신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추모음악회 함께 해주신 우리 황우여 전 총리님,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코로나 백신 유가족 피해자 관련 단체분들, 그 다음에 우리 또 김영진 전 장관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백신 희생자분들께 진심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유가족분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섰던 국민 3만 9천여 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었음에 코로나19를 같이 싸워온 국민으로서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위로의 말씀만 전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민주공화국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팬데믹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그대로 존중했는지, 방역을 위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부와 정부기관이 과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기자회견과 또 질의를 통해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다시 여쭙고 다시 확인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없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미명하에 강제 격리, 백신, 백스, 사회적 거리두기는 너무나 심각한 국민 기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3만 5천 명이라는 너무나 많은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치료 조치 받지 못하고 원인 규명도 없이 살아가는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백신 텍스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90% 이상이 접종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참담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K방역에서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로서의 모습이 정당했는지,
그 과정에서 조직과 선동은 없었는지를 명명백하게 밝히겠습니다.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을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패스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또 다른 이익 집단이 없었는지, 또 제대로 된 안전한 백신 성분이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청소년 유아들까지 접종한 것이 과연 문제가 없었는지를 철두철미하게 밝힐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들을 본보로서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주권의식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밝힐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국민들로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안정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강제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할 생각도 없이 시행을 하였다면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여러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억울함이 단 한치의 문제가 없게끔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승래는 팬데믹 피해자분들 또 모든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추모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된 피해자들을 위해서 작은 소리도 크게 대변해 주실 우리 최승재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이름을 코진연 이학인 위원장님께서 호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코로나와 백신으로 돌아가신 영령의 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돌아가신 36,700명의 희생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제주 고인 강상원 외에 318명, 경남 고인 방춘석 외에 2,101명, 경북 고인 이종숙 외에 2,181명, 전남 고인 민홍금 외에 1,089명, 전북 고인 신영희 외에 1,278명, 충남 고인 전요셉 외에 1,644명, 충북 고인 이인순 외에 1,095명, 강원 고인 황안나 외에 1,415명, 경기 고인 이동수 외에 8,642명, 세종 고인 서갑순 외에 59명, 울산 고인 이창희 외에 545명, 대전 고인 김동구 외에 1,010명, 광주 고인 김민성 외에 874명, 인천 고인 박영애 외에 1,968명, 대구 고인 김영민 외에 2,068명, 부산 고인 박희자 외에 2,940명, 서울 고인 손덕규 외에 6,674명입니다. 다음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은 중학생 공호준과 고등학생 이선주 등 어린학생 18명을 포함하여 2,596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로나 백신 유가족 피해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계시는 김
김두천 회장님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두천 회장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 백신 희생자 전국민 추모제와 추모마켓을 갖게 되는 이 감회는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젖습니다. 여기에 오늘 많은 유가족분들이 아픔을 안고 슬픔을 안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기에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유가족분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주는 이웃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오늘이 있기까지 경과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우한폐렴 전염병입니다. 2020년 1월 20일 한국에 입국한 중국 여성이 첫 감염자로 밝혀져 의학 전문단체에서 즉시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정부는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 라고 말하면서 중국인을 제한 없이 입국시켜 코로나19를 국내에 확산시켰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정부가 의학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과학적인 초기 방역에 집중했다면 오늘과 같은 코로나에 의한 우리나라의 대재앙은 분명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36,700명이 참혹하게 희생되었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들에게 강제하여 어린 학생 18명을 포함하여 2,59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엄중한 책임이 있는 정부는 오히려 확진자와 가족을 죄인으로 내몰고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사과나 애도 한마디도 없이 유가족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그런 정부가 세월호, 이태원 등의 사고에는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불공정과 극단적인 차별을 자행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가는 코로나 백신 유가족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절망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시민들과 봉사단체를 만들어 헌신적인 사랑으로 2020년 4월부터 유가족 피해자들과 아픔을 나누는 봉사를 해왔습니다. 더욱이는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가족의 인정도 화장도 지켜보지 못하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영영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코로나 백신 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 등 사회단체들과 유가족들의 알뜰한 후원으로 범국민추모제와
추모음악회를 어렵게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한 피해자들이고 순수한 시민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유독 코로나 백신 유가족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외면하고 비정하게 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코로나 백신의 피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엄중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과학이 확인하고 입증하고 있음에도 국민 3만 9천 명의 참혹한 죽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극단적인 차별로 유가족 피해자들을 탄압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은 반드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유가족 피해자 3,400만 명의 고통이 있는 민생은 외면하면서 떼쓰는 불법 집단에 매몰된 정치는 국민을 분열의 늪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버림받고 외면당한 코로나 백신 유가족 피해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차별 없이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나고 싶고 따뜻한 정치 지도자를 보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사고 100여 명의 추모제를 서울광장에서 하도록 허가해 주면서도 희생자 3만 9천 명의 추모제는 허가해 주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노상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추모 행사를 도와야 할 남대문 경찰서가 민노총 계열의 집회는 적극 협조하면서 우리의 추모 행사를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아침 6시부터 이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대문 경찰서에서 이 선을 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무대가 11m인데 작업을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를 3m를 줄였습니다. 민노총회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경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정부이건 현 정부이건 코로나 백신으로 돌아가신 3만 9천 명의 영령 앞에 애도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코로나 백신은 독약입니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신이라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4,300만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제1회 3,400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있습니까? 감염 효과요. 여러분, 백신 코로나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개돼지로 취급받는 이런 나라가 이 하늘 밑에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추모 행사를 하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국무총리 각 당 대표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일 모레 이태원 추모제에는 출동을 합니다. 그러나 39,000명의 코로나 백신 희생자 유족들은 그분의 눈에는 개돼지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모 행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의 민생을 거들떠보지 않고 개돼지로 취급하는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분연히 일어나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 이 추모제를 준비해 주신 코로나 백신 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 황우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유가족분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우리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두천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020년에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를 창립하고 또 코로나 백신 유가족 피해자들을 섬기고 돕는 헌신적이고 귀한 봉사의 기초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은평 제1교회 심하보 목사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사, 우리는 지난 수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변화와 두려움을 겪었고 또한 이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정치, 경제, 무역, 교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와 언론이 하나가 되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사정없이 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이를 막겠다고 하여 접종했던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피해는 훨씬 더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희생자 모임에서 밝힌 바로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8만 명의 백신 부작용 피해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약 2,600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백신 접종의 부작용도 제대로 모른 채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강제성 부작용 미고지 속에서 반강제 백신을 맞고 죽은 학생들도 여럿이 됩니다. 당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마치 군사작전을 하는 것처럼 어디론가 슬그머니 실려가고 격리되어서 가족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망할 경우에는 임종이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슬픈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백신에 의한 피해가 뭘까요? 백신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각종 인사
임상 실험을 통하여 10여 년이 걸리는데 코로나 백신은 10개월 만에 나와서 이렇듯 큰 부작용을 일으킨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존스 홉킨즈 대학의 과학자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약 98배가량 위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50대 초반에 우리 교인의 형님이 백신 3차례 맞고 집에 오다가 길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영정이 저 앞 천막 빈소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의 사례로 약 20여 가지의 고충이 있다고 하지요. 면역장애, 심근염, 월경장애, 신장 손상 치매, 20여 가지가 부작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부작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반강제로 맞게 한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신이라는 거는 안 걸리려고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린다면 뭐하러 백신을 맞아야 했나요? 백신 팔아먹는 그 행동인가요? 코로나로 인한 교회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 약 16%, 약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은평제일교회에서 마찬가지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8차례의 고소와 고발을 당하여 마치 교회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냐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코로나인데 광화문에 왔다고 해서 고발을 당해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고 11월 21일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광화문에 나오면 그게 죄인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조건 무자비하게 교회의 예배를 폐하고 성도들이 모이지도 못하도록 하여 종교 탄압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은평제일교회는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코로나가 발생한다면 지하철은 왜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이 멈추기 전까지는 우리의 예배도 멈출 수 없다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정치 방역 코로나 독재는 망나니 칼춤 추듯하였습니다. 반드시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죽음도 안타깝지 않은 죽음은 없습니다. 딱 1년 전 할로윈데이 때 그때의 약 159명의 죽음, 역시 그들도 위로받아야 되지요. 그 가족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강제적으로 그 자리에 모으지 않았습니다. 모이라고 선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스스로 갔다가 비언을 당한 것이고, 백신 사망자는 국가의 반강제적인 인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그 백신으로 인하여 희생되고 슬퍼하는 모든 유족들을 돕고 위로하고자 옷깃을 여미고 이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어렵사리 범국민 추모제 및 추모음악회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들과 상처받은 마음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코로나 독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소 닭보듯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사망자 2,598명의 가정과 백신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그 부작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000여 명의 그분들, 그 가정들의 회복을 위한 문제들이 이 정부에서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을 당한 가족들과 백신으로 인하여 사망을 맞이했던 그런 가족들, 그리고 부작용으로 아직도 나도 포함해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27일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 네, 따뜻한 추모사를 건네주신 우리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박웅범 회장님의 추모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박웅범 회장님 무대 위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백신 희생자 유족 및 애국 시민 여러분, 이곳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먼저 코로나와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과 후유증으로 아직도 투병 중인 여러분께 위로와 함께 쾌유를 기도하며 이곳 코로나 백신 희생자 원국민 추모제에 함께하여 주신 내빈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말 중공 우한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코로나19로 불려지게 되면서 약 3년 4개월 동안 세계를 강타하여 69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 자유대한민국도 3만 6천여 명이 사망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상흔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희생자와 사회적 손실과 대혼란을 사전에 차단시켜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지 못한 당시의 대역죄인 문재인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책을 하루빨리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족 및 애국 시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가 앗아간 건 소중한 인명 피해만이 아닙니다. 당시 문재인은 포퓰리즘 성격의 K 방역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했어야 백신에 대한 공포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한 폭넓은 인정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망자와 유족들은 강제로 격리되고 임종
수술과 화장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없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죄인 취급을 당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영유아 절반이 언어 정서 발달 지연 조사 결과도 나왔고, 자영업자의 폐업과 실업으로 인한 폐해 등은 나라 경제의 목줄을 죄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공약대로 지난 9월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금도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및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를 열어 희생자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선거 공약대로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인권유리 사례와 방역 실패를 점검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그 죄를 묻고, 또한 백신 피해 보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한 맺힌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래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코로나 사태 사망자와 백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대역죄인 문재인은 36,900명 및 2,658명 백신 피해자 사망자들에 대해서 저 양산에서 67명의 귀한 세금을 탕진하면서 후식하는데 당장 체포 구속하라! 문재인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나라지킴이 고개연합 회장 박웅범. 네, 우리 박웅범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추모사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모위 공동위원장 김영진 전 장관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전 장관님을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가슴에 한을 안고 계시는 우리 가족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리별을 해서 보내고 지금도 마음속에 큰 슬픔을 안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모여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일일이 개인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은 낭독할 수 없었지만 그 많은 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했다는 것, 참으로 시간은 지났지만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진단과 처방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넘고 또 36,000여 명의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 또 이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앞으로 제2, 제3의 사태를 유발할 그런 아픔, 고통, 두려움,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아직
이 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또 특히 유가족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피해 또 아픔 위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눈여겨보면서 이제 올곧은 처방의 대책을 마련할 때가 이미 지나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법을 취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계 지도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심화보 목사님, 또 아까 스님도 계셨고 또 신부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 피해자에 대한 백신, 코로나 백신 시행자 분들을 위한 위로의 그 모임, 또 이것을 널리 확산시키는 그런 것은 우리 종교계가 기독교, 불교, 천도교, 천주교, 민족종교 이렇게 종교계가 좀 나서서 안고 주도해 주시고 또 각 지역별로 이 일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큰 위로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기구에는 또 아까 정계에서 한 분 의원님이 참석하셨는데 지금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올곧은 대책을 수립을 해서 제시하고 우리 유족회와 또 관련 단체 대표들을 국회에 초청해서 이 대책에 대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또 제시하는 그런 절차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행자 위로와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여야 보수 진보 어떤 종교도 초월하고 온 국민들이 같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존경하는 황우여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까지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걸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또 진정성이 담겨 있고 이것은 이대로 지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있어서는 참 보수 진보 여야 또 종교를 초월하는 또 특정 지역을 초월하는 또 피해자나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이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런 귀한 알찬 모임을 준비해 주신 우리 허진연의 김두천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헌신적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더욱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가 우리 국민적 보다 더 큰 관심사로 이렇게 돼서 앞으로 더 이상의 이런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데 함께 하십시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영진 전 장관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희생자 유가족 이금란 대표의 가슴 젖는 추모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금란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유가족 공동대표 이금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던 2021년 2월 초에 발목 골절상을 입으시고 수술을 위해 입원한 서울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2021년 2월 12일 코로나19로 확진 통보를 받았지만 당시는 미열 증상밖에 없었는데 정부와 질병청의 코로나 병동 강제 격리 수용 방침으로 당일 보라매 병원 코로나 병동에 들어가시게 되었고, 입원 중에 병세는 오히려 악화되어 입원 16일 만인 2021년 2월 28일 새벽에 다시는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홀로 맞이하셨습니다. 일가 친지들과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살아생전 고인의 뜻이 아닌 강제 화장으로 한 줌의 유골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셨고, 이제 내년 2월 28일이면 3주기가 됩니다. 이토록 억울한 죽음이 어찌 저희 아버지 한 분뿐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방역 실패와 잘못된 의료적 대응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형제, 그리고 꽃다운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수많은 직장 동료와 이웃들을 허망하게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12일 중국 우한시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중국 내에서 확산되면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입국한 중국 우한 여성이 국내의 코로나19 첫 감염자로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코로나19 온상지자 창궐국이었던 중국으로부터 중국인 국내 입국 차단이 가장 시급한 방역의 기본 조치라고 의견을 모은 국내 최고 의료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7차례에 걸친 강력한 촉구를 무시하고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며 과학 방역을 포기하고 친중 정치 방역을 선택하는 악을 자행함으로써 중국인을 제한 없이 입국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코로나19를 국내에 확산시킴으로써 국가적 대재앙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최대 14일이고 대구 코로나 확산일이 2020년 2월 16일 전후였음을 볼 때 2020년 2월부터라도 중국인 입국을 차단했다라면 코로나19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의 고통과 희생은 확실히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피해와 희생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 방역의 실패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정부는 하루속히 철저한 코로나19의 진상을 규명하고 K방역이란 이름 아래 비과학적 정치방역을 자행한 정부 관계자들과 질병청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질병청은 막대한 국민 의료비를 낭비하면서 전국 보건소마다 불확실하고 불필요한 PCR 검사를 남용하고 맹신하게 하였으며, 독감 치사율보다도 낮은 코로나19를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둔갑시켜 범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하고 기독교 교회 예배와 집회 등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고 탄압하며 비대면 예배를 종용하는 등 차별적 정치 방역으로 악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 카르텔은 코로나19의 진상과 백신 접종 부작용의 불편한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왜곡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은 백신들을 전 국민에게 무차별 접종하도록 홍보함으로써
코로나 사망자보다 더 많은 백신 사망자를 양산하게 하였으며 지금도 수백만의 백신 접종자들이 수천 가지가 넘는 백신 후유증으로 고통받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에 탁월한 임상치료 결과를 갖고 있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나 이버맥틴 등을 감염 초기에 시기적절하게 투약했더라면 병세의 악화 없이 치료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환자들을 효과적인 치료약을 외면한 채 외로운 격리 병동에 가두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삶의 소망의 끈을 놓게 만들어 병세를 악화시켜 결국은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게 있었다면 아직까지도 이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적 보상을 미루는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늦게나마 코로나19로 운명을 달리하신 모든 코로나19 희생자분들의 너무나 가슴 아픈 죽음을 애도하며 고인들의 천국 안식을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슬픔 속에 오열하며 떠나보낸 남은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금란 유가족 대표님께 여러분 따뜻한 위로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린 학생 아들을 잃고 애통해하시는 우리 고 공호준 학생의 어머니 황은주 유가족님의 추모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신 부작용 진실규명협의회 회원이며 코로나 백신 희생자인 호준이의 엄마입니다. 사랑하는 백신 희생자들 분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백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합니다. 그들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족, 친구,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었고 우리의 삶의 빛과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품에서 허탈하게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영원히 떠나간 것입니다. 한순간에 아무런 예고 없이 희생되어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우리 삶의 특별한 존재였기에 이 모든 피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는 너무나 애통하고 비통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추모제를 통해 그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우리의 사랑과 기억 속에 살아남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백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들은 정의를 찾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추모제를 통해 우리의 아픔을 나누고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는 정부에게 답을 요구하고 책임자 모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희생자들을 위한 최선의 보답이 될 것입니다.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이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정부와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계신 백신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사랑과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그 아픔은 온전히 우리의 아픔이기에 함께 울고 싸우기 위해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족의 한을 풀기 위해 철저한 사망 원인 규명과 국가의 엄중한 법적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처받은 모든 백신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국가의 외면에도 백신 피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추모 행사를 적극적으로 주관해 주신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 회원분들과 김두천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쁜 상황 속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애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유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족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일반 백신 피해 한결군의 어머님 강숙경님과 멀리 포항에서 집회 때마다 매주 올라오시는 슬비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의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추모제를 통해 이 모든 진실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전히 가슴 속에 살아있는 호준이 그리고 호준이의 가족들의 슬픔 전해집니다. 여러분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백신 부작용 진상규명협의회 우리 유가족 이상훈 대표님의 입장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상훈 대표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코로나 백신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백신 부작용 진상규명협의회 유가족 이상원 대표님이 입장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저희가 매주 용산에서 집회를 할 때 그 100명 모이는 게 저희 이 꿈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그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장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하나뿐인 딸을 애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함께한 유가족들 또한 자식을 잃고 배우자를 잃고 형제 자매를 잃어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일상 같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3년이라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대국민 학살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치명률을 조작해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렸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효과성 확인 없이 허가를 면제했고 질병청은 효과 없는 백신을 효과가 100%라며 거짓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성을 검증하기보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신 패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린 청소년까지 강제 접종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가기 위해 백신을 맞아야 했고 어른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백신을 맞아야 했습니다. 국민들은 5명이 모여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 했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을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효과라고는 1200가지 부작용밖에 없는 백신을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접종하는 것이라며 선동해 국민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70%를 접종시키기 위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 청소년 이상 반응 수천 건을 은폐하였고,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안전하다 속이고 접종을 강행해 80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이 병들었고 18명의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단 면역 달성이 아닌 국민 70% 감염이라는 희대의 사기였습니다.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백신을 검증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질병청은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겠다며 조롱했습니다. 교육부는 청소년 피해 학부모를 향해 피해 주장 학부모라 비웃었습니다. 질병청장은 그런 백신은 접종해서는 안 된다 말하면서 백신의 성분 검증이나 접종 중지를 거부했습니다. 백신 국가 책임제를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 백신 피해자가 많지 않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K방역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K방역은 제약사, 친문인사, 의료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채우는 동안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병원을 드나들었고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이별해야 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음에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사망했음에도 인과성이 없다며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8명의 청소년이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났음에도 접종한 지 42일이 지났기에 인과성이 없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 접종으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게 선택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200가지 부작용밖에 없는 백신을 6개월짜리 영유아들에게 접종시켰으며 이미 종식된 코로나를 예방하겠다며 백신을 또 긴급 승인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피 끓는 절규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백신을 사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된 대국민 학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회자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선거에만 관심 있는 정치권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이 뽑은 정치인 몇백 명이 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피해자들을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에게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백신 부작용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회복 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국민 권리 회복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원 대표님께서 코로나19 그리고 코로나 백신으로 희생된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또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해주셨습니다.